나흘째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 이번 대정부 질문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아마 한덕수 총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한덕수의 재발견이다 이런 표현도 써내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역정을 냈던 몇 가지 장면들 좀 보시죠. 먼저 대정부 질문 중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사도광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조선 노동자들을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낮다고 표현했고 불결한 악습 안 고쳐진다고 표현했다. 일본 측에서 만든 이 내용에 사도광산 전시관의 안내 책자에 이렇게 써 있다. 총리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 한 총리는 분노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켜보던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네,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다. 작년에 이랬고요. 일본 총리란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럼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 더 보시죠. 역시 같은 대정부 질문인데 이제 그 다음 날 경제 분야 질문입니다. 이현주 민주당 의원, 계속 금리 이렇게 높게 받을 겁니까? 일반 금리 얘기는 아니고 TMF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 대한 정책 대출의 금리 5% 너무 높다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남근 민주당 의원 같은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에 그냥 맡겨놓고 손을 놓고 있다. 총리님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도 할 일을 하고 있다.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께 먼저 질문 던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재발견 이런 표현이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글쎄요.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련한 어떤 관료 그리고 엘리트 관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죠. 이제 그런 분에게 축적돼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은 사실은 무시할 수 없죠. 다만 그분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태도가 비교적 수세적이거나 안정적인 측면을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태도에 있어서만큼은 변화된 것이 분명해 보이죠. 뭔가 좀 강하게 어필할 것이 있으면 어필을 하고 싸울 수 있는 혹은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건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이 기저에는 제가 예측컨대 대통령과 사실은 수시로 통화를 하는 정도로 교감은 충분히 나누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총리가 책임 총리는 힘들 거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실제로 대통령과 그렇게 수시로 통화할 정도로 가깝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들이 국무총리를 하면 책임 총리를 하고 책임 총리의 상징적인 모습이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정치적 액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료형 출신들은 사실은 충분히 소통함에도 그런 거를 잘 표현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정치인 출신이냐 관료인 출신이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대통령과 소통을 해왔고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보는 시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체감 경기는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사실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는 관점에서 야당은 현재 경기가 바닥에 있는 것에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여당은 바닥을 찍었으니 다시 상승세로 갈 수 있는 여러 유효한 효과,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서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현재 국무총리는 5%대를 해주는 것은 낫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시중금리는 7%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과 국무총리가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과거 같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긍하거나 혹은 아니면 아주 소극적인 자세에서 대응을 해왔다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이 언론에 어필하는 것이 어렵다.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국민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지도와 인지도, 인식 이런 것들이 오늘 낮기 때문에 본인이 좀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사실 의대 정원 같은 경우의 문제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의료계 쪽에서는 사실은 다 압니다.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당이 나서든 야당이 나서든 혹은 정부가 나서든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이를테면 사과하고 아니면 25년도 의대 정원도 원점으로 100번,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로 양보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것은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화제가 됐던 장면 또 있습니다. 이분은 좀 웃음도 많이 나오는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입니다. 정신 나간 대통령실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진, 그러니까 김 여사의 생일 파티 사진을 공개해서 국민의 염장을 지릅니까? 국회 개원식 날 대통령이 안 오고 생일 선물 받는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공보수석 등 모든 정권에 걸쳐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변 의원들의 웃음이 많이 나왔는데 상대를 높이는 유머인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조금 뜨끔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건의에게서 날 데려다 쓰라고 하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는 이웅기 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 광복절날에 KBS에서 그러니까 나비부인 오페라 기미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히 보셨다. 한국방송 KBS가 일본 방송 저팬BS, JBS입니까? 그랬더니 한덕수 국무총리 JBS가 아니라 NHK 아니냐고 물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확실히 김대현 평론가는 확실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뢰를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히 받고 있다. 이런 거다. 동의하시는지? 글쎄요, 뭐 신뢰를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실로부터 확실한 지침을 받은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인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을 보유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야당에 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앞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발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발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아닌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어제 미국 대선 토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대선 토론을 하는 가운데 제가 좀 부러웠던 장면이 트럼프 후보가 발언한 거를 언론에서 중계하면서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거짓말이야 라면서 그걸 알립니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발언을요. 언론이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질문했잖아요. 그 안내책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안내책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인은 굉장히 불결하고 그리고 조선인을 노예처럼 부렸다고 하는 건 어디에 진실에 근거한 거냐 이런 등등 우리가 생각하면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이 이겁니다. 자료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위조해서 다른 걸 전시하라는 거냐.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잖아요. 이런 내용을 사도광산 책자에 버젓이 실었다고 하는 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항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러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원전 그 오염수 방류하면 당장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는다고 했습니까? 장기적으로 그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이 됐을 때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지난번에요. 800톤의 그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걸 끄집어내려고 로봇을 활용했다가 결국 못했어요. 실패해서. 그때 꺼내려고 했던 게 단 3g입니다. 800톤이 넘게 있는데. 그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오염수가 방류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지금 정부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과정인데 한 번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요? 국책연구기관 KDI가 내수가 3개월째 침체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취업자 수 보니까요. 무려 42만 명이 아예 취업 구지 활동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젊은층 같은 경우에 청년층하고 40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로 임시직이 많이 일자리가 늘어나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일자리의 40% 넘게가 다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무슨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까? 이것 말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TMF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TMF 사태도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와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무 책임 없다고 또 우깁니다. 우기고 금리 지금 그 TMF 사태 정부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그 선의의 피해자한테 5% 금리 받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다 잘했답니다. 그럼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한덕수 국무총리가 태도가 바뀌고 대통령하고 소통합니까? 결국은 대통령 대신에 야당의 공세 막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받고 움직였다고밖에 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